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잠시요, 따뜻한 물을 좀 따라오겠습니다. 감기가 아직 다 안 나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지금 목이 좀 간질간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따뜻한 물을 좀 가지러 갑니다. 제가 화면에서 사라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따뜻한 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오늘 있었던 김어준 총수의 국회 증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김어준 총수의 국회 증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자 가장 핵심되는 게 있었죠. 네, 뭐였습니까? 뭐 볼 거 없이 바로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어준의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엄청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거의 어버버버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네, 계엄군이 한동훈을 죽이려 했다라는 얘기죠. 와, 참,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그래서 계엄령부터 그렇듯이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계엄령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지죠.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터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미 50년 전쯤에 44년 전에 있었던 계엄령이 21세기, 그것도 2024년이나 되는 2025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계엄령이라니, 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계엄령이 터졌는데 다른 무언들 안 터지겠나, 뭐 이런 생각 드시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김어준 총수가 증언한 내용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윤석열이 한동훈을 체포하러 갔을 뿐만 아니라 체포해서 오는 도중에 죽이려 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국군 정보사의 요원들이 활용될 예정이었고, 이때 활용되는 국군 정보사 요원들이 소위 말하는 HID였던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얘기라, 현실감이 떨어지는 얘기라 쉽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전해지는 소식을 살펴보면 안 믿을 수도 없어요. 실제로 국군 정보사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HID 전역자들, 그러니까 전직 HID 요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오늘 폭로된 내용들, 특히 한동훈을 붙잡아서 데리고 오는 와중에 북한군의 공격을 위장해서 사살한다. 야, 놀라웠습니다. 그죠?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내용들이었죠. 자,
누가 보든 간에 지금 한동훈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바로 그날 밤 12월 3일부터 12월 4일 그 사이에 한동훈이 만약에 쿠데타군에게 붙잡혔다면 얘는 죽은 거지. 그러고 보면은 이해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김대호 PD가 나와서 전해준 얘기가 하나 있죠. 한동훈이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는데 누군가가 계속 한동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오라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나오라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나가려고 하다가 주변에서 말리는 바람에 안 나갔대요. 자,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한동훈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나오라고 그랬을까?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했다는 건 뭐야? 예. 계엄령 해제가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그 상황에서도 한동훈을 계속 잡으려 했다는 거 아니야? 당장 계엄이 이제 해제가 되는 상황인데 한동훈을 잡으려고 했어. 그럼 뭡니까? 만약에 그때 한동훈이 붙잡혀 갔다면 아마 한동훈은 기무사나 방첩사로 옮겨지는 와중에서 골로 간 거지. 계엄령 해제와는 별개로. 그랬다는 얘기죠. 어쩌면은 윤석열은 그거를 핑계 삼아서 그게 북한군의 소행이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제2의 두 번째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후 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런 생각이 아니고서야 이미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한동훈을 굳이 나오라고, 특히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 정족서에도 큰 영향이 없거든요. 굳이 나오라고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굳이 나와라. 아, 잠시 좀 나와봐라. 라는 식으로 꼬셔내려고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와는 상관없이 한동훈은 무조건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왜 그랬지? 계엄 해제가 되면 한동훈 잡을 필요가 없잖아. 왜 그랬지? 그런데 뭐 한동훈을 죽여서 그거를 북한군의 소용으로 뒤집어 씌워서 그걸 가지고 또 계엄령, 2차 계엄령의 명분으로 삼는다면 네, 그건 얘기가 되지. 와, 한동훈 진짜 골로 갈 뻔한 거죠. 이 어마어마한 상황을 두고 지금 한동훈이 침묵 중입니다. 김어준 총수의 오늘 이 폭로가 오전쯤에 나왔나요? 오후 한 1시쯤에 나왔나? 아무튼 좀 일찍 나왔죠. 제가 보니까 지금 한 벌써 12시간이 되었거나 12시간이 넘었거나 그런데 혹시 지금 한동훈 반응 나온 거 있습니까? 없죠? 예, 아직까지 한동훈 반응이 안 나와. 한동훈 같이 말 많은 애가 거의 단세포 생물, 농구 백보드처럼 툭 찌르면 툭 나오는 이런 애가 12시간째 침묵하고 있어. 제가 SNS를 들어가 봤는데요. 어제 올린 게시글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죽을 뻔했다는데 한동훈 입 닫고 있네. 왜? 자, 국힘당은 벌써부터 뭐라고 나섭니까? 야, 김어준이가 또 음모론을 퍼뜨린다. 김어준을 고발하겠다. 법적 조치를 취한다. 라는 식으로 떠버리기 시작했어요. 자, 원래대로 하자면 권성동이나 국힘당이 떠버리기 전에 한동훈이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될 상황 아니야? 한동훈의 원래 심성을 따져봐도 그렇잖아요. 뭐 앞뒤 전후 이치를 따져봐도 그렇고 얘 심성을 따져봐도 그렇고 그런데 얘가 지금 침묵 중? 우와, 뭔데? 뭔데? 예. 자,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겠죠? 자, 아시다시피 오늘 김어준 총수가 한동훈 사살 계획이 전개됐다라는 소식을 폭로했습니다. 야,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 김어준 씨의 이 폭로는 이렇습니다. 모두 4가지 제보가 있었다. 첫째, 한동훈을 체포한다. 그리고 또 누구? 김어준이라든지 조국, 양정철 등도 체포한다. 뭐 여기에 이재명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됐겠죠. 자, 그 다음에 체포된 한동훈을 사살한다.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서 호송을 하는데 이 호송차는 공격을 한다. 자, 이거는 뭐다? 둘 다 북한군의 공격인 걸로 위장한다. 한동훈은 북한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은 호송되어서 체포돼가는 와중인데 북한군이 와서 구해주려다가 실패한 것처럼 만든다.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장소에 북한군 군복을 몰래 숨겨둔다. 땅에 파묻어둔다. 그러다가 북한군 군복이 발견됐다면서 그래서 북한군의 소행이다라고 발표한다. 자,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치 천안함 사건 때 일본 어뢰와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왔습니다. 일본 어뢰잖아 이거 완전히. 예? 야, 자, 이런 내용을 누군가가 김어준한테 전달을 합니다. 제일 무서운 대목은 뭐? 예. 이 모든 것을 북한군의 소용으로 덮어 씌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일부러 미군 몇 명을 사살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빡 돌아가지고 북한을 폭격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와, 또라이 아니야 이거? 이거 또라이죠. 근데 이 비슷한 얘기는요. 제가 사실 극우단체 몇 명한테서 이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군은 일부러 미군 그 접경 지역에 가까운 데서 근무하던 미군을 일부러 죽인 다음에 북한군의 소행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미국이 빡 돌아서 북한을 공격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그전에 좀 돌아다녔습니다. 게다가 요즘 갑자기 반뜩 떠오르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북한에 간 무인기, 북한 평양상공을 떠돌아다녔다는 그 무인기가 사실은 남측에서 보낸 것이었다. 그리고 육사 43기가 보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얼마 전에 제가 그거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그때 역시 사실상 북한의 이 공격이나 남침을 유도하기 위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계엄령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한 겁니다. 북한을 일부러 자극도 해보고 안 되니까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자작극도 벌이고 많은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실패한 거죠. 아무튼 이 내용들을 김어준 총수가 오늘 국회에서 다 증언합니다. 엄청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국힘당 쪽이나 국힘당 쪽에 편향이 되어 있는 언론들은 그냥 음모론이라고 떠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하고 한동훈 빨아주는데 혓바닥이 다 달아가던 일부 뭐 SBS나 이런 애들 그런 애들도 보면은 지금 이게 음모론이라는 식으로 그냥 몰고 가기 바빠요. 음모론? 아니 이미 김어준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HID 요원이 실제로 움직였다라는 거 그리고 관련된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다는 거. 예.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얘기나 들어볼까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자, 잠시만요. 아, 이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제가 어떻게, 예. 소리가 아니 나오네요. 아, 안타까워라. 아, 나옵니다.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일,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이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침입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후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사살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더 있습니다. 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그 담당 부대는 김병주 의원 또는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우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더 제보자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한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많이 보셨죠? 아,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그죠? 뭐 제가 제 입으로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지루하시다라고 하는데 글쎄 저는 이게 지루할 틈이 있나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이것은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벌써 김어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을 주도한 것은 방첩사뿐만 아니라 정보사, 국군 정보사가 주도를 했고 이 정보사가 가지고 있는 HID 요원들이 투입이 됐다. HID 요원들이 투입이 됐다는 증언이 지금 경찰 혹은 검찰, 공수처 등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사령관이 이와 관련해서 계엄 전날 누군가에게 이 내용을 보고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내용상 그래요. 여기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살고 있는 HID 부대 전직, 현직 요원들 30여 명이 동원이 됐고 이들이 쿠데타에 투입이 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정치인 습격 계획에 가담할 예정이었다라는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확증이 되는 순간인 겁니다. HID는 북파 요원입니다. 북파 공장 요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HID는요 기본적으로 작전 계획이 북한이에요.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휴민트 하는데 인적 정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무장공비인 거예요. 자, 그 대북 무장공비가 HID입니다. 설악산에 주로 뭐 활동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HID가 기본적으로 북한군 군복만 입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했다면 북한군을 위장해서 뭔가 작전을 벌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북한군인 척 뭔가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DI가 움직였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북한군인 척 남한에서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요인 암살, 폭파, 테러 이런 것들을 일으킨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덮어 씌우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계엄령의 이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 자, 이런 얘기가 여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주장이 단순 주장이나 누구 말 맞다나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에 가깝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자, 심지어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나온 보도 중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한동훈과 관련된 이 김어준 씨의 이 증언은 누가 제공한 것이냐? 정보사 요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명이 김어준 씨한테 이 관련된 그 내용, 한동훈, 김어준, 조국 등등 이들을 체포해 오라고 이런 명령이 내려왔다. 그리고 이들을 사살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이런 제보는 현직 HDI, 그러니까 정보사 요원을 통해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게 또 MBN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자, 벌써 이렇게 두 가지 정보가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이거는 김어준 씨의 주장이 아니고요. 하나는 오마이뉴스, 하나는 MBN에서 자신들의 취재력을 통해서 취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의 주장이 다른 언론사들의 취재를 통해서 하나씩 둘씩 확인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잠시 한번 해볼게요. 당시 윤석열하고 계엄군, 반란군은요, 국군 방첩사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특전사 제1여단과 707 등을 이용해서 국회를 포위하고 국군 방첩사를 동원해서 한동훈이라든지 조국, 이재명 등등을 체포하고 이들이 체포되어 오는 와중에 갑자기 국군 정보사가 운영하는 북파부대가 습격을 해서 북한군인 것처럼 이들을 암살하거나 구출하려다가 만다든가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을 누가 알려줬다고? 정보사 요원이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거의 신빙성이 높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들한테 이 명령을 내려온 거 아니야. 한동훈 죽여라. 김어준 잡아와라. 잡아와서 가두는 척, 구출하는 척 해가지고 작전을 피다가 도망쳐라. 이 내용들을 다 정보사 요원들이 흘려줬다는 겁니다. 아니, 흘려줬다는 게 아니라 제보를 한 거지. 자기들 입장에서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황당무계한 대북 첩보 전력을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는데 악용하려고 한 행동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국힘당의 반응이 참 애매해요. 국힘당 쪽에서도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분위기상 김어준이 한 얘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 다들 감지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평소 하는 행동과는 전혀 다르게 매우 긴장되어서, 아니 김어준이 어디 가서 긴장한 사람이야? 솔직히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때도 빙글빙글 웃고 들어가고 웃고 나오는 사람인데, 생전에 그런 모습 혹시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바짝 얼어 있는 모습 보셨어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자,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금 국힘당은 희한한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음모론이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음모론, 제보를 받았다라는 걸 핑계 삼아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인 거죠. 그러면서 이 내용이 되게 황당합니다. 김어준 주장은 매우 허무맹랑한 주장으로서 탄핵 표결 전에 국힘당을 흔들기 위한 심산에 불과하다. 심지어 권성동은 장돌뱅이라는 표현을 쓰죠. 장이 서니까 장돌뱅이들이 몰려든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어준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거짓말로 몰고 갑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데 엄청 앞장섰던 몇몇 기레기들이 있습니다. SBS에도 있고요. 헤럴드 경제에 있다가 채널 A 간에도 하나 있고요. 경향신문에 있다가 조선일보 간에도 있죠. 하여튼 이런 애들, 윤석열을 빨아주던 기레기들, 얘네들이 갑자기 이 권성동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제 페이스북 친구, 패친으로 암약하던 자들 중에도 갑자기 김어준을 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뻔한 놈들이었죠. 아무튼 김어준의 주장에 대해서 권성동은 일단 앞뒤 따질 거 없고 근거 찾을 필요도 없이 무조건 아니다, 거짓말이다, 음모론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정보사에서 김어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권성동은 그렇다 치고 한동훈은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아니야? 피해자라면 피해자고요. 아무튼 자기가 이게 자기 사안이잖아. 지 일이잖아. 지 일. 지가 죽을 뻔한 거지. 남이 죽을 뻔했어? 권성동이가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한동훈이가 뭐라고 한마디 딱 해주는 게 사실 앞뒤가 맞죠. 권성동이가 백날 첫날 지랄 떨어봤자 한동훈이 딱 한마디 하면 게임 끝나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 한동훈이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2차례나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훈이 이렇게 침묵할 애가 아니죠. 얘는 좀 꼬투리 잡을 게 있으면 아무리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도 꼬투리 잡을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꼬투리를 붙잡고 빠져나오는 놈이잖아. 모든 거에서 다 한동훈 지혜가 불리한 사건인데 딱 하나만 10개 중에 9개가 맞고 하나가 약간 아리까리하면 그 하나를 핑계 삼아서 빠져나오는 게 한동훈입니다. 생트집을 잡는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데 그 한동훈이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용해요. 제가 한동훈 이 SNS를 들어가 봤거든요. 어제 올라온 글이 마지막입니다.
어제 올라온 걸 뭐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한다. 이미 약속 어겼다. 윤석열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즉각적인 퇴진을 위해서 탄핵 찬성한다. 어제 했던 얘기, 이게 마지막으로 올라온 겁니다. 제가 아까 10시 반 무렵까지 확인했으니까 그 사이에 뭐 새로운 게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것이 가장 최신 버전인 거죠. 한동훈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침묵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김어준의 폭로가 사실이라는 것을 한동훈도 알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한동훈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 또 물밑 접촉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빡 돌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도 한마디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오게 미리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야 동훈아 내가 이거 챙겨줄 테니까 이번 거는 그냥 넘어가자. 조용히 넘어가자. 라고 달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지. 안 그랬으면 벌써 얘가 뭔가 얘기를 했어.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열받으면 열받았다. 근데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건 지금 물밑 거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현재 한동훈의 침묵은 뭘 의미한다? 이번 김어준의 폭로가 맞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한동훈조차도. 상황이 이러한데 일단 이거는 김어준이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야. 다 음모론이야. 라고 낙인을 찍고 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SBS 거기서도 그러고 있는 것 같고 파이낸셜 뉴스에서도 그러는 것 같고 몇몇 언론사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데는요. 회사 공식 입장은 음모론으로 낙인 찍는 게 아닌데 이 기자 개개인이 김어준은 원래 나쁜 놈이야. 음모론을 퍼뜨리는 놈이야. 라는 식으로 낙인 찍고 지 SNS에 졸라게 글 올리고 있어요. 솔직히 지도 별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검사들 똥구멍 쫓아다니면서 검사들이 던져주는 거 받아먹고 사는 주제에 지가 뭐라고 아이고 김어준은 뭐라고 음모론자라고 그렇게 잘난 것들이 압수수색도 안 했는데 그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기사는 왜 쓰는데 그거야말로 대표적인 음모론 기사 아닌가요? 참, 음모론도 안 되는 쓰레기지요. 자, 여기서 제가 한 사람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이 기사 한동훈과 로버트 케네디라는 기사예요. 한동훈을 로버트 케네디에 비유한 겁니다. 제목이 한동훈과 로버트 케네디일 뿐만 아니라 앞뒤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케네디 대통령을 윤석열에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를 한동훈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한동훈과 로버트 케네디라고 해. 작은 제목에는 뭐라고? 윤석열의 케네디 오마주는 성공할 것인가? 아니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어디를 비춰봐서 얘가 케네디랑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안 돼. 케네디가 군사 쿠데타 일으켰어? 케네디는요 정말 평화론자였어요. 웬만하면 전쟁을 안 일으키고 싶어 했어. 그것 때문에 암살을 당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윤석열은 전쟁광이잖아. 어디다 갖다 대는 거야? 이 택도 아닌 기사 누가 썼냐고요? 자, 이 택도 아닌 기사를 쓴 새끼가 어떤 기레기인지 제가 공개합니다. 바로 SBS 임찬종이라는 애입니다. 주옥 같다, 그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윤석열의 케네디 오마주가 더욱 두드러지는 대목이 있다. 윤석열의 단행한 인사 가운데 가장 눈에 띄고 드라마틱하면서 논란이 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야말로
케네디 오마주의 활용 점정으로 보인다. 와, 이거 완전 용비어천가도 이 정도는 와 쪽팔리겠다. 예, 지편전 학자들도 이 정도 용비어천가를 썼으면 쪽팔렸겠다. 예. 참. 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임창정이 이 새끼 뭐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쿠데타 일으킨 이 시점에 이 새끼는 뭐 하고 있을까? 이래 놓고 뭐 케네디 오마주? 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확 그냥 아가리를 그냥 손가락을 확 그냥. 자, 여기서 좀 더 볼게요. 야, 여러분 좀 구역질이 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예 보세요. 케네디 오마주, 한동훈과 로버트 케네디의 공통점. 자, 앞에 중에서는 케네디 대통령과 윤석열의 공통점을 떠들더니 이 두 번째 와가지고는 뭐 한동훈과 로버트 케네디,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을 갖다 붙입니다. 뭐라고 갖다 붙이냐? 자,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측면에서 로버트 케네디와 한동훈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대. 한동훈은 윤석열하고 피가 안 섞였는데. 자, 뭐래? 아이,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두 사람이 친형제 못지 않는 관계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이고. 실제로 한동훈은 검찰에 근무하던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르곤 했다. 우와! 야, 그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네? 참네. 야, 진짜. 아유, 야, 임찬정이.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개새끼, 진짜. 아우, 진짜. 자, 이런 기레기들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런 기레기들이 설치니까 윤석열이가 또라이가 돼도 아무도 타치를 못했던 거야. 이런 새끼들 때문에. 이런 새끼들은 없애버려야 돼. 이게 이런 게 기자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기자야. 이게 기자 새끼야. 아니, 이게 사람 새끼야. 쪽팔리는 줄을 몰라요. 참. 아휴. 참. 여러분, 예, 기가 차지 않습니까? 우와, 씨발. 아이고. 역겹다, 그죠? 이 정도로 역겹습니다. 참. 자, 문제는요.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공유가 됐다라는 점이에요. 얼마나 윤석열한테 잘 보고 싶으면 이렇게 했을까? 예? 실제로 여기 한국일보에 최동순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예, 얘는 이렇게 공유를 했어. 최동순이 요새 또 다시 또 지금 저기 법조팀 갔잖아. 예, 그래가지고 또 지금 검찰 빨아주는 기사 쓰고 있죠? 예. 참, 아유, 예.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기가 찹니다. 그죠? 예. 자,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요, 반드시 우리가 척결해야 되는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